자, 이번에는 수입 진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 통관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세관이 보는 거. 배대지 물류관리에서 배대지에 사장님들이 주문서를 작성하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관 신고 자료라고 했어요. 세관 신고 자료 중에 세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이 한글 품명도 아니고 이 영문 품명이에요. 중판 배대지 작성할 때의 영문 품명. 그래서 이 영문 품명은 사장님들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완용품 중에 애완방석이 있다. 그러면 통관 품목에서 애완용품 한국어로 검색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애완용품으로 뜰 거예요. 그렇게 신고하시면 구체적인 품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문 품명을 애완방석으로 영문 품명을 다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영문 품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세관이 볼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단가. 하나의 단가가 얼마이냐. 그래서 그 수량이 몇 개이냐. 그래서 전체 세관 신고 금액. 간부가세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세관도 전체 금액이 얼마야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단가는 인민폐 중국 돈으로 쓰시는 거예요. 1688에 결제하시는 게 다 중국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돈 하면은 저희가 중판 배대지에서 알아서 달러로 변환해서 그 날짜에 달러로 변환해서 저희가 수입 신고 진행을 합니다. 세관에서는 276위안이 뜬 게 아니라 달러가 뜨겠죠. 276위안이 아니라 10몇 불로 저희가 신고를 합니다. 세관이 볼 때는 요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영문 품명, 단가, 수량. 그래서 이것들을 잘못 작성하셨어. 예를 들어서 단가가 276인데 2706으로 했고 수량이 5개인데 20개로 잘못 신고했다. 세금 폭탄이 나오겠죠. 엄청난 양의 세금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량 단가, 이 품명도 그냥 애완용품 세관이 봤을 때 애완용품 뭐? 밥그릇? 방석? 이 소명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보면 통관 지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영문 품명, 단가,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물건을 뭐 아무거나 다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수입하는 제품이 KC 인증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되는지 인증이 없어도 수입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수입을 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전자제품은 거의 100% 인증이거든요. 전자제품 100%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전자제품을 내가 500대를 갖고 왔다. 근데 인증이 없다. 통관이 안 됩니다. 세관에 계류돼 버려요. 그럼 사업 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얘네가 폐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증자차 밟으시면 한 2달 걸립니다. 2달 동안에 세관 창고에 다 납부해야 되고요. 엄청난 창고에 나옵니다. 보관하니까 세관이. 그 인증서 그때 제출해야 통관이 돼요. 근데 인증을 못 받았다. 폐기해요. 당연히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인증이 필요한지 없는지는 배대지에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가요 중국에서 의류 30벌 정도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거 인증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뭐 성인 의류신가요? 가죽 제품이 아니신 거죠? 그럼 인증 별도의 인증 필요 없이 수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내가 핸디 선풍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1381에 전화하면 그래요. 안에 내장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나요? 전파를 사용하나요? 전파 인증은 필요 없으시고요. 그러면 내장형 배터리 인증과 전자제품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인증기간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1381에서 알려드려요. 인증기간 번호 몇 번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인증기간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하셔야 되니까 인증이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인증이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 없으면 통과는 안 되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원산지 표기예요. 구매대행은 원산지 표기가 필요 없지만 수입하실 때는 반드시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의류 가방은 재봉을 해야 돼요. 재봉. 미싱으로 박아야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도자기나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인 또는 불멸 잉크, 지워지지 않은 불멸 잉크로 도자기 바닥이나 밑에 해야 돼요. 대다수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스티커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수입할 때 1688 판매자한테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야, 니네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니네 박스에 표기되어 있니? 제품에 표기되어 있니? 안 되어 있어. 그럼 혹시 스티커 붙여줄 수 있니?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 때 원가 차이가 또 나. 왜? 얘네들이 있으면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없으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배대지에서 돈 주고 하셔야 돼요. 판매자한테 돈 주고 하는 게 더 싸요. 어쨌든 배대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는 남는 게 없잖아요. 배송 비용 나가봐야 얼마 안 남거든요. 이런 옵션 비용으로 수익을 챙겨요. 사장님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걸 대신 해결해 드리면서 옵션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봉해달라 그러면 200원 받고요. 이거 스티커 붙여달라 그러면 100원씩 받아요. 근데 너무 많이 붙여야 되는데 내가 그럼 금액이 너무 크니까 시간당으로 해주실 수 없냐 그러면 25,000원 25,000원에 작업은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이시려면 돼 있는
있는 걸 수입하시던지 1688 판매자한테 확인하고 판매자한테 붙여달라고 해서 보내시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원산지 표기가 없이 세관에 나가게 되면은 걸렸다. 안 걸리면 통관되는데 만약에 걸리면 보수 작업 명령이라고 해서 세관에서 하고 나가라 그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스티커 저희가 100원 받는다 그랬는데 세관에서 하시면 이거 300원에서 500원 받아요. 제봉은 1000원 받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비싸게. 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져가고 직접 원산지 표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2번, 3번 쌓이면 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 이제부터는 또 원산지 표기 안 했다. 그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 꼭 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LCL이에요. 아까 사업자 통관 방식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관이 있고 LCL, CBM 단위 통관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LCL에 대한 설명입니다. LCL로 나가실 때는요. FT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중 FTA 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서류는 중판이 발행을 해드리는데 5만원을 저희가 서류 발행 비용을 받아요. 근데 그 5만원을 납부하시더라도 관세를 면제받거나 관세를 할인받는 게 이득이다. 그러면 LCL로 출고하시면서 원산지 증명을 받고 가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HS 코드는 상품에 대한 국제통일 상품 코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서는 옷을 그냥 옷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옷을 2%라 그러거든요. 서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6122번은 중국도 옷이고 한국도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이 또 면으로 만든 거고 인조 섬유로 만든 거고 또 달라져요. 그 코드를 분류한 거고 그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원래 의류가 면으로 된 게 13% 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요 코드를 잘 찾아보시면 관세 협정에 따라서 3.9%예요. 그러면 원산지 증명을 갖고 LCL로 갖고 왔다 그러면 관세가 13%가 아닌 3.9%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율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할 때 관부가세가 낮아지는, 그래서 매입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창출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수입을 정말 알차게 하기 위해서 또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관세와 부가세가 뭔지까지는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세는 내가 물건을 받아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할 때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조세예요. 조세. 이거는 회피할 수도 없고 책 같은 경우는 관세가 없거든요. 이것들은 관세청에서 정해진 품목마다 의류는 13% 관세를 내세요. 신발은 8% 내세요. 책은 안 내도 됩니다. 가구는 몇 미터까지는 안 내도 되는데 몇 미터 이상은 8% 내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복잡한 기준들이 있어요. 관세는. 사장님들이 그걸 계산하실 필요는 없는데 가급적 네이버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라고 하시면 대충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환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품목도 얘네들이 알아서 네이버에서 다 관세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그 관세까지 포함한 금액에 국내에서도 뭐 밥을 먹어도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요. 부가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와 함께 앞에 설명드렸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타오바오나 6688 갖고 주문하고 환불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출판한 이 책을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도 하나 구입해서 보시고 관련 블로그들을 상세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 모든 PPT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번만 해보시면 사실 앞에 설명한 거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 직구하는 거랑 거의 다 똑같지만 말만 어렵고 말이 힘들고 안 해보셨기 때문에 두려우실 뿐이지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사항들 물류관리에서 주의하실 점 뭐 인보이스 발행해주세요. 발행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중판 배대지에 입고된 게 다 맞냐 뭐 수량 맞냐 이런 거 확인하셔갖고 정확하게 다 맞는 거 확인하시고 출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품목, 단가, 영문 품명 이런 거 정확하게 다 신고하셔갖고 수입하시면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관세 부가세 다 납부하시고 증빙 처리하시면 완벽하게 처리돼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원가 차이나 20-30%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 줄이는 방법들이 막 있잖아요. 뭐 관세 혜택 받는 방법, 환율에 대한 차이, 슈퍼아이디 갖고 이미 기본 5% 할인 받는 방법 흥정하면 5%보다 더 싸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매입 증명하셔갖고 수입하시면 사장님들한테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한국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심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판매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매 대행이나 수입 대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수입을 하셔야만 아마도 단가를 국내에서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 모르시는 부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고 해당 PPT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또 열람해서 이 영상과 함께 한번 신청해 보시면 수입하시는데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